죄송합니다, 회장님. 도심의 낡은 고시원, 누구도 눈길 주지 않던 69세 노인 박성재. 조폭들이 하나둘 고시원에 들어오고 노인은 매일같이 무시당하고 밀리고 맞아도 아무 말하지 않는다. 모두가 그를 아무 힘없는 노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노인이 조직폭력배 두목이 가장 두려워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가 꺼낸 것은 칼도 경찰도 아닌 낡은 폴더폰 한 대. 전화를 거는 순간 조폭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고시원은 순식간에 지옥이 된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하루 엄청난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서울 용산구 뒷골목, 낡은 간판도 없는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고시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고 여관이라고 하기엔 너무 음침했죠. 1층 입구엔 깨진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계단엔 묵은 담배 냄새가 벽지처럼 스며 있었어요. 2층 복도 끝 203호. 그곳에 박성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방 크기는 2평도 채 되지 않았어요. 책상 하나, 이불 한 채, 낡은 선풍기 한 대. 창문은 있었지만 바로 앞이 벽이라 햇빛은 들어오지 않았죠. 성재는 매일 새벽 5시면 눈을 떴어요. 잠이 많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는 일어나자마자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어요. 컵라면 하나를 꺼내 뜨거운 물을 부었죠. 3분을 기다렸다가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면 싱크대에 용기를 헹궜어요. 물이 빠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성재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치고도 더 늙어 보였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늘 바닥을 향하고 있었어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도 고개를 숙였고 관리인이 월세를 독촉해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렇게 성재는 투명한 사람처럼 살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같은 음식을 먹고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케이블 방송에선 90년대 뉴스 재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대통령 선거, 외환위기, 월드컵. 이미 끝난 역사들이 화면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었죠. 성재는 그 화면을 보며 가만히 중얼거렸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뀌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고시원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어요. 2층 복도 끝방, 성재의 방과 가장 가까운 205호였죠. 젊은 남자 둘이 짐도 없이 들어왔어요. 얼굴엔 칼자국 같은 흉터가 있었고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욕설이 섞여 나왔죠. 야, 이 새끼야. 돈 언제 갖다 줄 거야? 형님한테 전해. 오늘 안에 처리한다고. 성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저 방문을 닫고 TV 볼륨을 한 칸 높였을 뿐이었죠. 며칠 뒤엔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3명이었습니다. 206호, 207호까지 차례로 채워졌죠. 고시원 복도는 점점 시끄러워졌어요. 밤낮 없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 담배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관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다고 해야겠죠. 그들이 내는 월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많았거든요. 돈 앞에선 모두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성재는 방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죠. 그때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 서너 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맥주 캔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담배 연기가 복도 천장에 번지고 있었어요. 야, 이 동네 괜찮은데? 경찰도 안 오고. 형님이 이미 다 정리해 놨다니까. 여긴 우리 구역이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되겠네. 성재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젓가락을 멈췄어요. 라면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복도에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군. 방식은 똑같아. 성재의 눈빛이 잠깐 변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곧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밤은 깊어갔고 고시원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성재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복도에선 여전히 웃음소리와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어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컴컴한 교실, 칠판에 적힌 이름들, 담배 연기 자욱한 책상,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던 젊은 얼굴들. 성재는 눈을 떴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고시원 203호, 박성재의 방. 그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성재가 고시원에서 지낸 지 3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죠. 월세는 정확히 냈고 관리인에게 민원을 넣은 적도 없었습니다. 존재감 없는 노인, 그게 박성재였어요. 하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성재가 복도 끝 공용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205호 문이 열리더니 남자 둘이 나왔어요. 그중 한 명이 성재를 힐끗 쳐다봤죠. 야, 할아버지. 몇 호 쓰세요? 성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203호입니다. 아, 바로 옆방이네. 우리 시끄럽죠? 죄송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성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205호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도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계속됐죠. 복도엔 담배 냄새가 진하게 배었고 큰 소리로 떠드는 목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성재는 귀마개를 했어요. 하지만 소음은 귀마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벽이 얇았거든요. 옆방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야, 오늘 얼마 걷었어? 300 정도요, 형님. 겨우 그것밖에? 더 세게 받아내야지. 네, 알겠습니다. 성재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성재가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복도에 남자 셋이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있었죠. 성재는 그들 사이를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한 명이 성재의 어깨를 툭 쳤어요. 할배, 잠깐만. 성재가 멈춰 섰어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죠. 네. 우리 요즘 일 때문에 사람 많이 드나들거든요. 할아버지 방이 위치가 좀 애매해서 말인데 방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성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살았습니다. 옮기기 어렵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렵다고요? 할아버지, 우리가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말기 못 알아들으시면 곤란한데. 죄송합니다만 여긴 제 방입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안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남자가 혀를 찼어요. 즉, 노인네가 고집은. 그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벼 껐어요. 그리곤 성재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나머지 둘도 따라갔죠. 성재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복도엔 담배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성재가 컵라면을 끓여 먹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방문이 발로 차이며 열렸어요.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할배, 아직도 여기 계시네. 성재는 라면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긴. 우리가 이 방 쓸 거예요. 할아버지는 관리인한테 가서 다른 방 얻으세요. 여긴 제가 월세를 내고 있는 방입니다. 아이고, 말 안 통하네. 그럼 이렇게 하죠.
남자 중 한 명이 성재의 책상 위에 있던 컵라면을 발로 찼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노란 국물이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미끄러워서 그만 발이. 할아버지도 조심하세요. 남자들은 웃으며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성재는 바닥에 쏟아진 라면을 내려다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천천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다만 눈빛만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잠들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아 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옆방에선 여전히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욕설, 돈 세는 소리. 성재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배터리는 거의 다 닳아 있었어요. 그는 폰을 켜려 했지만 켜지지 않았어요. 충전기를 찾아 꽂았습니다. 오랜만에 화면에 불이 들어왔죠. 전화번호부엔 단 하나의 번호만 저장돼 있었어요. 그 사람. 성재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는 폰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모든 걸 삼키고 있었죠. 성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끝을 봐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오랫동안 묻어뒀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203호. 작고 초라한 방 안에서 박성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4시였죠. 고시원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밤새 떠들던 사람들도 이 시간만큼은 잠들어 있었어요. 성재는 복도로 나왔어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죠. 205호 앞엔 택배 상자 여러 개가 쌓여 있었어요. 송장엔 보내는 사람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206호 문틈 사이로는 담배 냄새가 새어나왔고 207호 앞엔 검은 비닐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성재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어요. 다만 눈으로만 확인했죠. 그리곤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꺼냈어요. 오래된 공책이었죠. 표지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페이지 곳곳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성재는 펜을 들어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205호 마이너스 3명, 리더로 보이는 자, 30대 초반. 206호 마이너스 2명, 젊음, 심부름꾼 역할. 207호 마이너스 1명, 덩치 큼, 경계 담당. 글씨는 또박또박했어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죠. 낮이 되자 성재는 일부러 더욱 약해 보이도록 행동했어요. 허리를 더 굽혔고 걸음걸이도 더 느리게 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면 벽에 바짝 붙어 비켜줬죠. 죄송합니다. 비켜드릴게요. 사람들은 성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죠. 그게 성재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205호 문이 열리더니 남자 넷이 나왔어요. 성재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복도 끝에 서 있었죠. 남자들은 계단을 내려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한테 보고는 했어? 응, 이번 주 안에 정리하래. 돈 안 갚는 놈들 명단 다시 체크하고. 이 동네 경찰서장이랑은 이미 이야기됐다며? 당연하지. 매달 챙겨주는데 뭐. 우리가 조용히만 하면 아무도 안 건드려. 성재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곤 다시 방으로 돌아가 공책에 적었습니다. 경찰 매수 완료, 상부 지시 체계 존재, 주 단위 보고. 저녁이 됐어요. 성재는 컵라면 대신 밥을 해 먹었어요. 작은 전기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김치 몇 조각을 꺼냈죠. 밥을 먹으면서도 귀는 복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평소보다 더 많았죠. 5-6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도 더 컸어요.
야, 오늘 장사 어땠어? 괜찮았어요, 형님. 신규 애들이 꽤 들어왔어요. 좋아. 이 판은 계속 키워야 돼. 우리 두목님 목표가 크시거든. 두목님이 직접 오신다는 소문 들었어요. 다음 주쯤 전체 점검 들어간대. 너희 긴장 좀 해. 성재는 벽에 귀를 기울였어요. 두목이라는 단어에 미세하게 얼굴이 굳어졌죠.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됐어요. 그나저나 옆방 할배는 아직도 안 나갔어? 고집 세더라고. 근데 뭐 어때? 노인네 하나쯤이야. 그래도 신경 쓰이는데. 만약에 신고하면? 할 리 없어. 봤잖아. 개미 새끼보다 약한 놈인데.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성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공책을 펼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두목 방문 예정, 다음 주.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야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자기 방으로 돌아간 모양이었죠. 성재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희미하게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성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폭력은 변하지 않는다. 그의 머릿속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도 더 된 일이었죠. 어두운 교실, 칠판 앞에 선 성재 자신, 그리고 책상에 앉아있던 15명의 젊은이들. 그때 성재는 선생이었어요. 하지만 가르친 건 수학도, 국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범죄를 가르쳤죠. 어떻게 사람을 다루는지, 어떻게 돈을 뜯어내는지, 어떻게 조직을 키우는지. 그중 가장 뛰어났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재능이 있었죠. 냉정했고 똑똑했고 잔인했습니다. 성재는 그 학생에게 모든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학생은 성재를 뛰어넘었죠. 나는 괴물을 만들었어. 성재는 눈을 감았어요. 그 학생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죠.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만 느낌은 왔습니다. 이 고시원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쓰는 방식, 말투, 조직 구조, 모든 게 자신이 가르친 것과 닮아 있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성재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얕았습니다. 귀는 여전히 깨어 있었죠. 복도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화장실에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발소리. 성재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다만 숨소리만 고르게 유지했죠. 이 판은 이미 시작됐어. 그리고 나도 이제 안에 들어왔지. 고시원은 더 이상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었어요. 전쟁터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박성재는 이 싸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말을 걸기 시작한 플레이어였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성재는 매일 같은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새벽엔 일찍 일어나 복도를 살폈고 낮엔 방 안에서 조용히 지냈죠. 저녁이면 귀를 기울여 옆방 대화를 들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공책은 점점 채워져 갔어요. 인원 구성, 활동 시간, 금전거래 패턴. 성재의 눈엔 모든 게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205호에 모였어요. 10명은 좋게 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가 비좁아 보일 정도였죠. 성재는 방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어요. 남자들은 담배를 피우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랜만이다, 형. 너희 구역은 어때? 잘 돌아가고 있어. 형님 덕분에. 성재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곤 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05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양이었습니다. 다들 들어와. 형님 곧 오신다. 잠시 후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복도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떠들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들어가자. 문이 닫혔어요. 성재는 숨을 죽이고 귀를 벽에 바짝 붙였습니다.
목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이번 달 정산 보고드립니다. 총 2,500이고요. 좋아. 다음 달엔 3,000 넘겨. 네, 형님. 그리고 신규 구역 확장건은 어떻게 됐어?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강북 쪽 3곳 더 확보했고요. 잘했어. 우리 두목님이 기뻐하시겠어. 성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두목.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대화는 계속됐어요. 두목님 언제 오시는데? 이번 주 토요일. 전체 거점 순회하신대. 여기도 들르실 거야. 직접 오신다고요? 와, 긴장되는데. 당연하지. 강태준 두목님이시잖아. 그 순간이었어요. 성재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았지만 물이 조금 흘렀죠. 바닥에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강태준. 그 이름. 성재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역시 너였구나. 성재의 머릿속엔 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18살이었던 소년. 날카로운 눈빛, 차가운 표정,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빠른 학습 능력. 강태준은 성재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어요. 아니, 제자라고 부르기엔 너무 위험한 존재였죠. 성재가 가르친 모든 것을 흡수했고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자기 조직을 만들었어요. 성재는 그때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만든 괴물이 무서웠죠. 그래서 도망쳤어요. 조직을 떠나 숨어 살았습니다. 30년이 흘렀어요. 성재는 강태준이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요. 소문만 들었죠. 서울 최대 조직의 두목이 됐다는 이야기. 경찰도 검찰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소문.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이 다시 들렸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책상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죠. 공책을 펼쳤습니다. 강태준 마이너스 두목. 펜을 든 손이 멈췄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가장 재능 있던 놈이 가장 위험한 놈이 됐구나. 복도에선 여전히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형님, 그 노인네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방 안 비웠는데. 아, 옆방 할배? 그냥 놔둬. 별일 아니야. 근데 두목님 오실 때 보기 안 좋지 않나요? 괜찮아. 어차피 노인네 하나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 성재는 눈을 떴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죠. 복도엔 아직도 남자 몇 명이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나타나자 대화가 멈췄어요. 한 남자가 성재를 쳐다봤죠. 할배, 왜요? 시끄러워요? 성재는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와 달리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오래 못 간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남자들은 잠시 멍하니 성재를 바라봤죠. 그리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할배 지금 뭐라고 했어? 오래 못 간다고? 노인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얼굴엔 표정이 없었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깊고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남자 중 한 명이 성재에게 다가왔어요. 할배, 정신 나갔어? 지금 협박하는 거야? 성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야. 사실이지.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엔 정적이 흘렀어요. 남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죠. 저 할배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놔둬. 노망 난 거겠지. 하지만 웃음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미세한 불안이었죠. 성재는 방 안에서 벽에 등을 기댔어요.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폴더폰을 꺼냈어요. 충전은 완료돼 있었죠. 화면을 켰습니다. 그 사람. 전화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성재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할 때야.
하지만 아직 누르지 않았어요. 토요일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강태준이 직접 올 때까지. 그때 모든 걸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성재는 폰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밤은 깊었고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고시원 203호. 그곳에서 박성재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토요일까지 이틀이 남았어요. 성재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지냈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숨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도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남자들은 성재의 그 한마디를 잊지 못했어요. 너희들 오래 못 간다.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죠.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그 할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냥 로망 난 거겠지. 신경 꺼. 근데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다고. 금요일 밤이 됐어요. 성재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이었죠. 남자 셋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배. 성재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할배, 저번에 무슨 소리 한 거 기억나요? 기억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설명 좀 해봐요.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남자가 성재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말 안 해요? 할배, 우리 기분 나쁘게 하지 마요. 내일 두목님 오시는데 말이야. 성재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다고? 그럼 왜 그런 소리를 한 거야? 또 한 명이 가세했어요. 형, 이 할배 확실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경찰 쪽 사람 아니에요? 경찰? 이 할배가? 남자들은 웃었지만 웃음엔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한 남자가 성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할배,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누구 시켜서 온 거예요? 아니면 정말 미친 거예요? 성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그럼 뭔데? 왜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한 거야? 성재의 눈빛이 변했어요. 잠깐이었지만 날카로움이 스쳐 지나갔죠. 너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순간 주먹이 날아왔어요. 얼굴에 강하게 맞았습니다. 성재는 벽에 부딪혔죠.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이 노인네가 끝까지 배짱 부리네. 또 한 대가 날아왔어요. 배를 가격했습니다. 성재는 바닥에 주저앉았죠. 형, 이거 CCTV 없는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다. 끌고 가자. 남자들은 성재를 일으켜 세웠어요. 팔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뒤편 CCTV 사각지대였죠. 어두운 복도 구석이었어요. 남자들은 성재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할배,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우린 강태준 두목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할배 같은 노인네 하나쯤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성재는 피를 뱉었어요. 바닥에 붉은 핏방울이 떨어졌죠. 강태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남자가 웃었어요. 오, 이름은 안 해? 그래, 강태준 두목님. 서울에서 제일 센 분이지. 성재는 고개를 들었어요. 피 묻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애가 두목이 됐구나. 그 애? 뭐야 이 할배? 주먹이 또 날아왔어요. 옆구리를 맞았습니다. 성재는 신음을 삼켰죠. 늙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쓸데없이 나대면 어떻게 돼?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등을, 다리를, 팔을 찼습니다. 성재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만해. 죽이면 안 돼. 알아. 그냥 혼내주는 거야. 남자들은 성재를 내려다봤어요. 할배, 내일 두목님 오셔도 입 닥치고 있어요. 알겠어요?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닥에 누운 채 숨만 쉬고 있었죠. 남자들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에 성재만 남았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팔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피가 입가에서 흘러내렸어요. 옷은 먼지와 핏자국으로 더럽혀졌죠. 성재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어요. 한 걸음 한 걸음. 2층까지 올라가는데 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203호 문을 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그리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어요. 이 정도는 각오했지. 성재는 책상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금이 가 있었어요. 맞을 때 주머니 속에서 부서진 모양이었죠. 하지만 전원은 들어왔습니다. 성재는 전화번호를 확인했어요. 그 사람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떠 있었죠.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성재는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세 번째 시도했어요. 신호음이 5번 울린 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갑고 경계하는 목소리였죠. 성재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다. 상대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설마, 오래간만이구나. 선생님? 성재는 눈을 감았어요. 강태준, 토요일에 너 온다며? 어떻게 어디 계세요? 내가 올 곳에 있어. 내일 보자. 선생님 잠깐만. 성재는 전화를 끊었어요. 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 앉았어요. 온몸이 쑤셨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밤이 지나가고 토요일 새벽이 왔죠. 박성재는 그렇게 앉아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토요일 새벽 성재는 잠들지 못했어요. 온몸이 쑤셨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 만에 강태준과 다시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동이 트자 성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봤죠.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수를 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죠. 피가 섞인 물이 싱크대로 흘러내렸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죠. 낡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단추를 채웠어요. 오전 9시쯤 복도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소리, 짐 옮기는 소리, 지시하는 목소리들. 두목님 오시기 전에 다 정리해. 담배꽁초 다 치워. 복도에 있는 거 다 방 안으로 넣어. 성재는 방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어요. 남자들은 땀을 흘리며 움직이고 있었죠. 어젯밤 자신을 때렸던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성재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니,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죠. 성재는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 하나를 더 꺼냈어요. 20년도 더 된 공책이었죠. 표지엔 교육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강태준 마이너스 18세, 입단 첫날. 관찰 눈빛이 날카롭다. 질문이 많다. 두려움이 없다. 평가 위험하지만 가능성이 크다. 성재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어요. 자신의 글씨였지만 낯설게 느껴졌죠.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강태준 마이너스 교육 6개월 차. 성과 모든 과제를 완벽히 수행. 다른 학생들보다 3배 빠르다. 우려 감정이 없다. 사람을 도구로 본다. 결정 계속 관찰 필요. 또 넘겼어요. 강태준 마이너스 1년 차. 보고 첫 임무 성공. 목표 금액의 2배를 회수함. 문제 과잉 폭력 사용. 상대방 중상 입힘. 조치 경고했으나 반성 없음. 성재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그때 멈췄어야 했어.
그 애를 키워선 안 됐지.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이 가르쳤습니다. 전략을, 협상을, 배신의 기술까지. 강태주는 모든 걸 흡수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강태주는 성재를 찾아왔었죠. 선생님, 저 이제 독립하려고요. 독립? 제 조직을 만들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보다 더 크게요. 성재는 그때 알았어요. 자신이 괴물을 만들었다는 걸. 태준아, 넌 너무 빨라.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요? 선생님, 이 바닥에서 천천히 하면 죽어요. 빨라야 살아남아요. 강태준은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죠.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성재는 일주일 뒤 조직을 떠났습니다. 도망쳤죠. 강태준이 무서웠거든요.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어요. 오후 2시가 됐습니다. 고시원 앞에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멈춰 섰어요. 엔진 소리가 꺼졌고 차 문이 열렸죠.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고 움직임은 절도 있었죠. 마지막 차에서 한 사람이 내렸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크고 체격은 단단했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고시원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낡고 초라한 건물이었죠. 여기가 거점이라고? 네, 두목님. 2층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엔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두목님 오셨습니까? 강태준은 대답 없이 복도를 걸었어요. 시선이 방 번호들을 훑었습니다. 203호.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패를 바라봤죠. 낡고 흐릿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방은 누가 쓰는데? 아, 그건 노인 한 분이 계십니다. 노인? 네. 오래 사신 분인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강태준은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나 좀 봅시다. 안에서 소리가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박성재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강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래간만이구나, 태준아. 강태준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선생님,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두목님이 저 노인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강태준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나가. 네, 나가라고 했어. 다들 1층으로 내려가. 남자들은 급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복도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강태준은 성재를 바라봤어요. 얼굴에 멍, 터진 입술. 누가 그랬습니까?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 사람들이 그랬군요.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보다 할 이야기가 있어. 안으로 들어와. 강태준은 성재의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이었죠. 책상 하나, 이불 한 채, 낡은 선풍기. 강태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것이 스승이 사는 곳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사셨습니까? 성재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강태준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죠. 하지만 강태준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연락 안 하셨습니까? 30년 동안 어디 계셨는지 알았다면 뭐 어쩔 건데? 성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강태준은 입을 다물었죠. 성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도망쳤어. 너한테서. 저한테서요? 그래. 넌 너무 빨리 컸어.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태준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선생님이 저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니야. 성재는 강태준을 바라봤어요. 너는 너무 완벽했어. 내가 가르친 모든 걸 마스터했지. 그런데 문제는 너한테 인간미가 없었다는 거야. 인간미요? 그래. 넌 사람을 숫자로 봤어. 도구로 봤지. 감정이 없었어. 강태준은 비웃었어요. 이 바닥에서 감정 가지면 죽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습니까? 맞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지. 성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내 잘못이야. 나는 너를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괴물로 만들어버렸어.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를 괴물이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 성재는 책상 위에 공책을 펼쳤어요. 오래된 교육일지였죠. 여기 다 적혀 있어. 내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처음엔 그냥 영리한 학생이었는데 점점 잔인해졌지. 폭력을 즐기기 시작했어.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웃었어. 강태준은 공책을 빼앗아 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 기록입니까? 그래. 강태준은 공책을 바닥에 던졌어요. 종이가 흩어졌죠.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가르침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살아남는 것과 괴물이 되는 건 달라. 성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강태준과 눈을 마주쳤죠. 태준아, 너 지금 행복해? 뭐라고요? 행복하냐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이 너한테 고개 숙이잖아. 그런데 행복해? 강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성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안 행복했어. 너를 가르치면서 다른 애들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밤마다 악몽을 꿨거든. 내가 만든 애들이 사람을 죽이고 망가뜨리는 꿈을. 강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도망치신 겁니까? 그래. 비겁하게 도망쳤지. 책임지지 못하고. 성재는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죠. 태준아, 이제 끝내자. 끝내다니요? 이 판을. 내가 만든 조직을. 강태준은 웃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죠. 선생님, 불가능합니다. 제 조직은 서울 전체에 퍼져 있어요. 경찰도 검사도 제 손 안에 있고요. 선생님 혼자서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재는 서랍에서 폴더폰을 꺼냈어요. 이거 하나면 돼. 전화기요? 여기 번호 하나 있어.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 성재는 화면을 강태준에게 보여줬어요. 그 사람. 강태준은 번호를 받지만 모르는 번호였죠. 누굽니까?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야.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 위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있어. 너도 모르게. 성재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강태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세 번째 신호음 뒤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죠. 나야. 오래간만이군, 성재. 무슨 일인가? 강태준 여기 있어. 내 앞에.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그 녀석이 자네를 찾았나? 아니, 내가 불렀지. 끝낼 시간이야. 자네 진심인가? 그래. 강태준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성재는 강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강태준한테 말 좀 해줘. 성재는 폰을 강태준에게 건넸어요. 강태준은 망설이다가 폰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준.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자네 스승을 괴롭힌 모양이던데.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말 들어. 지금 당장 조직 해체해. 강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박성재가 누군지 아나? 그분은 나한테도 스승이야.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분 덕분이지. 그런데 자네가 그분을 때렸다고? 강태준은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오늘 밤까지 모든 것 좀 정리해.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하지만 회장님, 박성재 선생님 말씀이 곧 내 말이야. 알겠나? 전화가 끊어졌어요. 강태준은 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폰이 덜그럭 소리를 냈죠. 성재는 조용히 말했어요. 끝났어, 태준아. 강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일어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성재는 강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미안한 건 나야. 널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고시원 앞엔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섰어요. 남자들이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택배 상자들, 서류 가방들, 검은 비닐봉투들, 모든 게 차 트렁크에 실렸죠. 강태준은 복도에 서서 지켜봤어요. 형님, 정말 다 정리하는 겁니까? 그래. 회장님 명령이야. 하지만은 없어. 오늘 밤까지 모든 것 좀 비워. 사람들한테 다 연락 돌려. 남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죠. 205호, 206호, 207호. 모든 방이 비워졌습니다. 1시간 만에 복도는 텅 비었어요. 강태준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성재의 방문 앞에 섰죠. 문을 두드렸어요. 선생님, 문이 열렸습니다. 성재가 나타났어요. 얼굴에 멍은 여전했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다 정리했어? 네. 서울 전역 거점 모두 해체 지시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살라고 했습니다. 돈은 충분히 줬고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엔 별 몇 개가 보였죠. 태준아, 넌 아직 50도 안 됐어. 인생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어. 다시요? 그래. 이번엔 제대로 살아봐.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말고 도구로 쓰지 말고.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안 그러면 너 평생 불행해. 성재는 강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이제 끝낼 거야. 도망 다니는 거. 선생님은 어디 가실 겁니까? 여기. 그냥 여기서 살 거야. 이 고시원에서요? 응. 나쁘지 않아. 조용하고. 강태준은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저 깊게 고개를 숙였죠.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어. 이제 가. 강태준은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1층 입구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걸렸고 차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성재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차들이 하나둘 사라졌죠. 고시원 앞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성재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좁고 낡고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성재는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컵라면을 꺼냈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3분을 기다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성재는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이번엔 남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 마셨죠. 빈 용기를 싱크대에 헹궜어요. 물이 빠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성재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금이 간 화면을 한참 바라봤죠. 그리곤 전원을 껐어요.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낼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공책도 함께 넣었습니다. 교육일지, 관찰 기록, 모든 과거를. 서랍을 닫았어요. 성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낡은 천장이었지만 이제 낯설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악몽이 오지 않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성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요. 복도로 나갔어요. 조용했습니다. 담배 냄새도 시끄러운 목소리도 없었죠. 205호 앞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택배 상자도 검은 봉투도 사라졌습니다. 성재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침 햇살이었죠. 따뜻했어요. 성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 보러 나온 어르신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죠. 성재는 미소를 지었어요.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구나. 그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엔 빈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 공책이었죠. 성재는 펜을 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의 기록. 더 이상 과거를 적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현재를 적을 생각이었죠. 오늘 먹은 음식, 오늘 본 풍경, 오늘 느낀 감정들. 작지만 소중한 일상들을 담기로 했습니다. 성재는 글을 쓰다가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나도 이제 괜찮아질 거야. 고시원 203호. 박성재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죠. 약해 보였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조용히 담담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복도에 햇빛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고시원이 밝아졌습니다. 세상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박성재도 조금 달라졌습니다.